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밖에서 셔터 누르려고 손 꺼내는 것만 해도 손가락이 추워 죽겠습니다. 빨리 출사를 갈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주간 카메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의 단연 화제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캐논에서 EOS R5C의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R5C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R5C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 R5C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동영상 잘 되는 카메라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해요. 동영상 잘 되는 카메라 라인엔 뭐가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소니의 A7S 시리즈가 있죠. 영상에 몰빵을 한 카메라 시리즈. 그래도 그 시리즈는 적어도 외형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친숙한 바디의 그 외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래 일반 유저들이 쓰는 동영상에 잘 되는 카메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R5C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유저들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얘는 시네마 카메라가 엄청난 사진 기능을 달고 나왔다고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기존의 카메라들이 야 우리는 카메라인데 엄청난 영상 기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 R5C는 야 나는 시네마 카메라인데 사진 기능도 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캐논 코리아의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R5C는 시네마 카메라 계열에 들어가 있고요, R5는 미러리스 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뒤에 C가 하나 붙었을 뿐이지만 정말 달라요. 자, 그럼 R5C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5C는 쉽게 말씀드려서 R5에서 영상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 영상 기능에서 아무래도 그 발열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뒤에 쿨러를 달고 나온 모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상 기능은 업, 발열을 잡기 위해서 쿨러 추가, 대신에 사진 기능은 살짝 다운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쿨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자, R5하고 살짝 비교 한번 넘어가 볼게요. R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림한 바디 모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쿨러가 따로 달려있지 않아서 쿨러가 들어가는 공간이 많이 얇아요. 여러분들이 이 외모만 비교하더라도 나는 영상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해서 R5C를 쓰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진짜 영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 아니면 솔직히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외형 비교였고요. R5C의 스펙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드는 생각인데 왜 항상 이런 사진엔 2470이 메인으로 있을까요? 제가 이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앞쪽에서 뭐를 먼저 어필하고 있냐를 보는 게 이 카메라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8K 시네마 카메라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있죠. EOS R5C는 시네마 EOS 시리즈의 프로용 동영상 기능과 EOS R5의 고화질 스틸 사진 촬영 기능을 작고 가벼운 바디에 실현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동영상이 잘 되는 사진 카메라가 아니라 사진이 잘 되는 시네마 카메라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8K 60프레임까지 이제 지원을 해요. 세팅에 따라서는 8K 60프레임까지 내부 기록이 가능합니다. 대단하죠? 아무래도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쿨링팬, 냉각팬을 내장하여 본체 내부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최대 8K 60프레임과 같은 고화질의 동영상 촬영도 중간에 중단되는 일 없이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발열 때문에 끊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뜨거워서 꺼졌던 걸 식혀주는 걸 달았으니까요. 많이 자랑하는 게 여기 있는 타임코드 입출력이 있고요. 자, EOS 디자인 계승, 시네마 카메라 치고는 많이 미러리스 시리즈에 가까운 모형을 하고 있죠. 캐논 렌즈가 제공하는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으로 핸드헬드 촬영도 간편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사진 쪽으로는 스펙이 다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BIS 손떨림 방지가 빠졌어요. 디지털로 변환됐습니다. 1.1배 크롭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는 동영상이 좀 더 잘 되는 모델을 사야지 하고 사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R5와 R5C는 다른 라인이에요. R5에서는 이렇게 손떨림 방지를 엄청 강조하고 있지만 이 손떨림 방지가 빠졌어요, R5C에서.
대신에 8K 60프레임 내부 로우 파일 기록이 가능하다, 논스톱 레코딩이 가능하다. 서로 이렇게 장점이 다른 바디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조금 놀랐는데 8K 로우 파일을 기록 시에도 동시 기록이 가능하다. 와, 요즘 카메라들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냉각팬 내장 논스톱 녹화 당연히 강조할 만하죠. 진짜로 영상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바디인 것 같아요. 사양에 관한 부분인데요. 친절하게 시네마 카메라 C70과 그리고 동영상이 잘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 R5와 비교를 해놨어요. 동영상 모드로 비교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카메라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R5나 R5C나 거의 동일하고요. 일단 가장 큰 IBIS 손떨림 방지가 안 달려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감도에서는 확장 감도로 넘어가면은 102,400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포커스 포인트 동영상에서 121포인트로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좀 동영상에 스펙업을 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떨림 방지 전자식으로 1.1배 크롭이 된다고 그래요. 자, 색공간 여러가지 지원해주죠. 영상 전문 바디니까 그쵸, R5보다 많이 지원해줘야겠죠. HD도 지원을 해주네요. 이제 와, 이렇게 보면은 그 시네마캠 C70보다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화소 같은 것만 보면 훨씬 좋네요. 8K 60프레임 된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8K 60프레임으로 접사 영상 찍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따로 없겠죠? R5와의 가장 특이점인 것 같아요. 기록 쪽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 메모리도 R5와 똑같이 타입B CF 슬롯 하나와 SD카드 슬롯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신기하게 블루투스 같은 건 빠졌네요. 어차피 이 카메라 쓰는 사람은 이런 기능 안 써라는 뜻인가요? 배터리는 R5와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게는 이렇게 커졌는데 고작 30g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필요 있는 바디가 아니지만 아마 일반 유저분들한테는 그렇게 쓸모있는 많이 좋은 라인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엄청 가볍고 좋은 바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니콘에서 미러리스용 Z마운트 400mm 조리개 2.8 렌즈를 선보였습니다. 선명한 해상감과 아름다운 배경 흘림 효과를 재현하는 고속 고정밀 AF 텔레컨버터 내장의 초망원 렌즈. 니콘에서도 이제 초망원 렌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조류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딱 봐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렌즈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1.4배 텔레컨버터가 달려있는데 여기 내장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니콘 렌즈 사상 최고의 반사 방지 효과를 가진 새로운 코팅 메소 아몰퍼스 코팅을 채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반사되는 부분에 양이 많이 적습니다. 야, 나는 돈이 없어서 나노 크리스탈도 제대로 못 썼는데 벌써 다음 단계 코팅이 나와버렸네요. 부럽다. 내장형으로 1.4배 텔레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측면 쪽이 보통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텔레컨버터를 따로 쓴 것보다 내장 컨버터를 사용했을 때 훨씬 화질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5스탑 정도의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네요. 요즘엔 렌즈들은 뭐 기본적으로 5스탑 이상은 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AF야 당연히 빠르겠죠. 비싼 렌즈니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두 가지 초점거리 1.4배 텔레컨버터를 내장하고 있어 400mm와 560mm 두 개의 초점거리를 커버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텔레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말해주네요. 그러면 560mm로 놓고 텔레컨버터를 한 번 더 쓰면 1000mm가 넘는 렌즈가 돼버리네요. 와, 1120mm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 렌즈 니콘 루머스에서 비교를 했는데요. 어떤 렌즈와 비교했냐면 DSLR용 400mm 2.8과 이번에 새로 나오는 미러리스용 400mm 2.8 렌즈 두 개를 비교했어요. 가격은 보시면은 뭐 $1100, $1400 정도 되죠? 네, 별로 안 비싸네요. 제 장비 다 팔아도 렌즈 하나 못 삽니다. 하지만 별로 안 비쌉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원, 1600만원 하려나요? 와, 150만원도 없는데. MTF 차트 한번 보실게요. 왼쪽이 DSLR용 400mm, 오른쪽에 미러리스용 400mm입니다. 그냥 둘 다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차트 보는 법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 선들이 위에 있을수록 화질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안 내려와요. 보통은 선이 이렇게 갔다가 요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화질이 어마어마합니다. 1,500만 원짜리 렌즈인데 당연히 좋아야죠. 아래 스펙에 대한 비교도 나와 있는데요. 무게가 3.8kg에서 2.95kg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어차피 이 렌즈 쓰시는 분들이 뭐 가격 때문에 쓸 렌즈를 고민하고 그럴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워낙 고가의 라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비싼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자, 보시면 후드 하나에 100만 원이 넘고요. 내장 CPL은 이해가 갑니다. CPL 필터가 비싼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방 하나에 30만 원이 넘고, 야, 요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야, 역시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토키나에서 니콘의 F 마운트와 Z 마운트, DSLR과 미러리스 마운트 양쪽으로 500mm 반사망원 렌즈를 발표했네요. 반사망원 모양이야 다 거기서 거기인 거고, 요즘에 렌즈들이 엄청 잘 나오고 그러는데, 글쎄요, 굳이 이제 와서 반사망원? 한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화질만 좋으면 진짜 돈 한번 써보고 싶네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리코 이미징은 다시 태어납니다. 리코의 홈페이지에 지난 20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단 앞에 글을 먼저 읽어드리면, 리코 이미징 주식회사는 디지털 카메라 사업의 제조나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판매 체제를 2022년 4월 1일에 쇄신합니다. 펜탁스와 GR 두 개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높여 디지털 수법을 구사해 고객과 다이렉트 연결해 공방적의 제조에 의해 양 브랜드의 매력을 보다 한층 갈라지고 심화시키는 새로운 사업 체제를 구축합니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일본어를 좀 하잖아요. 일본어를 읽어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리코라고 하면은 요즘 사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2011년에 펜탁스라는 회사를, 펜탁스도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펜탁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살짝 충격이기도 했어요. 리코가 펜탁스를 인수한다고? 펜탁스가 좀 불안불안하긴 했었는데, 일단 펜탁스를 보면은 이란 리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SLR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SLR 형태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데요. 우린 미러리스 안 만들어, 미러리스 안 만들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DSLR을 고집하고 있는 브랜드죠, 펜탁스. 그리고 G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다시피 최강의 스냅슈터라고 써있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이제 메이저에서는 좀 많이 멀어진 그 형태들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G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가볍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정말 좋았지만,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편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많이 좋아진 거 플러스 기존의 카메라들도 많이 작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뭐 렌즈나 이런 거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선택지에서 아무래도 살짝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직영점을 만든다라던가 여러 가지 쇄신을 한다라고 했는데, 좋게 보면은 일본의 뭐 고집, 장인 정신의 고집이라 그래야 할까요? 뭐 그런 거고, 나쁘게 보면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인지도가 문제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매주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설마 다음 주에 뭐 나오겠어? 하는데 뭐가 계속 나오네요. 자, 다음 주도 좋은 소식들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